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 치료에 관한 한의학의 여러 치료 방법 가운데 사상의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허리 치료에서 체질을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진료를 하다 보면 비슷한 증상이지만 체질에 따라 허리 증상은 물론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본다면 허리 건강과 치료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한의학의 특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려 본다면 한의학은 양의학의 유형적인 부분, 즉 뼈나 근육, 장부 조직, 세포 등의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무형적인 부분인 경락이나 기운, 즉 에너지적인 관점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질병의 원인을 찾고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 즉 에너지라 하는 것은 무형과 유형적인 모든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인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서는 유형적인 부분을 척추와 골반의 뼈, 근육, 신경, 혈관, 장부 등으로 볼 수 있고 무형적인 부분은 이들 조직들의 기운, 즉 에너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기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가 유형과 무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유형과 무형적인 부분들이 함께 이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치료는 당연히 이 두 부분을 함께 치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의학의 특성은 한의학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학으로 사람 그 자체를 치료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나이, 남녀, 생각, 성격, 체형, 식습관 등을 비롯하여 소화, 대소변, 수면, 오장육부, 부종, 체력, 비만, 근력, 피로감, 에너지 상태 등에서 각기 사람들마다 서로 다름과 같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분적으로 허리의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름과 같음이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다름과 같음을 비교하고 나누다 보면 체질이라는 특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증상을 분석하고 치료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리를 치료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구조적인 이상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지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서 그 문제를 개선시켜 주어야 하는데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가볍다면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손발과 몸 그리고 도구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추나요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 정신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안정과 체력의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서 이상이 있다면 척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와 골반 등의 염증이나 통증, 긴장 등을 치료하면서도 동시에 자율신경계와 오장육부 및 신체 전반적인 기능 회복과 안정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 치료를 할 때 구조적인 안정과 몸, 마음, 정신의 회복과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쓴다면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 치료를 할 때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과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치료의 방향과 비슷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세를 잘 유지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척추의 측만이나 골반의 틀어짐이 개선되면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체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잘 관리하여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인체는 하나의 큰 기운의 덩어리로 같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능이 약한 장부가 있다면 나중에는 그 장부뿐만 아니라 모든 장부와 기관들이 그 영향을 받아 회복과 순환이 느려지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허리와 관련이 많은 폐, 비위, 대장, 신장, 방광 등의 장부가 건강해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심신의 긴장으로 순환이 잘 안 되고 기혈정체가 발생되면 통증 회복과 치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 치료의 방법을 사상 체질별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각각의 체질에 따라 달라지는 증상과 치료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에 앞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만약 병명은 같은데 체질이 다르다면 허리 통증 양상과 그 치료 방법이 같을까요? 정답은 체질이 다르면 증상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질에 따라 몸과 마음의 구조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허리 통증이 근육통, 디스크, 협착증, 염증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병명이 같다고 반드시 동일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개개인마다의 상황, 상태 그리고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사과라도 맛과 모양, 색깔이 다르듯 허리 또한 체질과 기운의 흐름, 혈액순환의 상태, 장부의 강약 등이 다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치료하고 관리할 때는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허리를 치료할 때 체질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체질이 같으면 기운의 흐름과 장부의 강약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허리의 생리적, 병리적 흐름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체질적 특성을 이해하면 질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질에 따른 요통치료에 서로 다름과 같음을 이해한다면 요통치료와 건강관리 방법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향후 개인 맞춤형 치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치료 시스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상 체질의 경우에도 간혹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구분하고 나눠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질이라고 할 때는 사상 체질을 말하는데 이것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분류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식습관 및 성향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떤 체질적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소화력의 부분으로 평소 식사량이 많고 잘 먹으며 소화도 잘 되는 편인지 아니면 조금씩 자주 먹으며 더부룩함이나 체기가 자주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은가 하는 부분으로 평소 열이 많아 더위를 많이 타는지 아니면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가이며 세 번째는 활동량과 기력으로 평소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가 아니면 쉽게 피로를 느끼는 편인가 하는 부분이며 네 번째는 땀의 양으로 평소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체형 부분으로 몸이 마른 편인지 아니면 살집이 많은 편인지 혹은 특정 부위가 그러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름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질병의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 소통, 배려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언급하고 있는 사상체질 분류법에 의한 요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인 요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음인의 체질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소음인은 배가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복부 순환이 잘 안 되고 배를 만지거나 눌러보면 긴장감과 딱딱함, 그리고 통증도 많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체력 저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소음인 요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소음인의 요통은 주로 복부 내부 장부 기관들의 과도한 긴장과 기능 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음인의 특성적인 복부 내장 기관들의 약화와 순환장애가 허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와 골반, 복부는 차갑고 순환이 잘 안 되며 긴장감이 많고 누르면 굳어있는 편이며 또한 기본 체력도 좋지 않으며 복부의 힘도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몸이 차갑거나 기력 저하가 많은 편이며 특히 소화력이 많이 떨어진 소음인의 경우라면 허리와 골반이 약하고 위축된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로감이 많거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더욱더 약해져 있다면 허리도 함께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양호한 편이지만 심신이 약해진 소음인이라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 등과 같은 질환이 만성적이면서도 퇴행성으로 자주 발생될 수 있으며 기력 저하와 냉성 체질로 인한 기어요통, 한요통 등도 자주 발생됩니다. 그러면 소음인 허리 치료의 방향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소음인은 소화력 강화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체력 강화가 허리를 치료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소화력이 좋아지고 기력이 보강되었다는 것은 복부 내장의 운동성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허리 및 골반 부위로의 혈액순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면 소음인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소화 기능의 강화와 복부 순환의 활성화도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음인과 반대 체질로 볼 수 있는 소양인의 요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양인의 체질적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인은 밝고 순수하며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소화력이 좋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 편이며 발달된 상체에 비교하여 하체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신체 에너지는 많아 혈액순환이 빠르고 왕성한 반면 그 열로 인하여 진액이 마르거나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양인의 요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소양인은 소화력이 좋고 생체 에너지가 많아서 심, 폐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하체의 기운은 발달된 상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양인의 요통은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양인 요통은 허리와 골반 부위에서 진액과 혈의 부족이 자주 발생되면서 그로 인한 허리 부위의 염증과 통증이 자주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활동량이 많고 다혈질의 우라와 긴장이 많은 소양인의 경우라면 허리, 신장, 방광, 생식기 등의 약화로 인하여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양인의 요통은 급성 허리염좌, 염증성 디스크, 자골신경통, 퇴행성 척추질환 등이 자주 발생하며 과열로 인한 습열요통, 피로로 인한 체력과 면역력의 약화로 인한 신어요통, 스트레스로 인한 기요통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소양인 허리 치료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양인의 요통은 과다해진 열을 내리고 부족해진 혈과 진액을 보충하며 약해진 허리와 하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이 안정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혈과 진액이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허리와 주변 조직들의 재생과 회복이 일어나면서 점차 통증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허리 증상들은 점차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음인 요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은 어떤 체질적 특성이 있을까요? 태음인은 대체적으로 체격이 크고 살집이 많은 경향으로 호흡기와 대장 기능은 약한 편이며 대부분은 소화 기능은 좋아 식욕이 왕성하며 살이 찌기 쉬우며 땀을 많이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과묵하며 끈기가 있는 편이지만 컨디션이 나빠지면 두려움이 많고
게으르며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태음인 요통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음인의 허리 통증은 주로 비만과 순환 정체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체중의 증가, 노폐물의 축적, 폐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인체 전반적인 순환이 잘 안 되며 신진대사가 약해지고 몸이 무겁고 부드럽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될 수 있는데, 이때 허리, 골반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요통이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 과식, 운동 부족, 체중 증가, 변비 및 부종 등의 노폐물의 증가 등은 허리 및 골반과 그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음인의 경우는 특히 퇴행성 변화로 인한 디스크, 협착증, 근육통 등이 자주 발생하며 습기와 노폐물로 인한 담음 요통과 습요통, 기력 저하로 인한 기어 요통과 신어 요통, 불안과 걱정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기요통 등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음인 허리 치료는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태음인의 요통 치료는 체중 감량, 노폐물 배출 촉진, 순환 강화, 그리고 폐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순환을 개선시켜준다면 허리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 요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인의 체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태양인은 폐 기능이 강한 체질로 머리와 상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고 두뇌가 명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체와 허리가 약하여 힘이 없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양인 요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태양인 허리 통증은 체질적 특징인 허리와 하체 약화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간이 약한 체질로 근육과 인대가 약하여 더욱더 허리와 하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허리 통증, 허리와 하지의 불편감 등이 자주 발생되는데, 동의보감에서 본다면 혈어요통, 신어요통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러면 태양인 허리 치료는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태양인은 심신의 안정을 통하여 분노를 잘 조절하여 간 기능을 안정시켜주고 심화, 즉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주면 좋습니다. 또한 자극성의 음식을 피하면서 몸과 마음의 기혈을 편안하게 유지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강화하여 허리와 하체로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